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조금 부어 있거나 오후 3시만 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허리 아래쪽이 은근히 뻐근한데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한 가지 조금 불편하지만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작은 신호들이 신장이 물 한 방울씩 망가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던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은 제일 심한 병이 아니라 별일 아닌 줄 알고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멀리 있는 의사가 아니라 가까운 친척, 어른께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장은 아주 고운 2개의 필터처럼 하루 종일 피를 깨끗하게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스트레스, 물 부족, 좋지 않은 아침 습관들이 겹치면 그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배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듯이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67세 도나 로사 가명 어르신입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정도의 증상만 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히 무서운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놀라셨던 건 진단명이 아니라 본인의 아침 습관들이 모여서 신장을 이렇게까지 빨리 지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희망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크레아티닌을 낮추고 GFR 사구체 여과율을 개선하고 신장에 힘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아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거의 아무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바로 아침 기상 후 15분 안에 하는 수분 보충 습관입니다. 원문 자료에서 인용된 60개 넘게 임상시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올바른 수분 보충만으로도 12주 동안 크레아티닌이 평균 0.43 mg/dl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신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7, 8시간 자는 동안 몸은 조용한 탈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피가 묽은 물이 아니라 조금 끈적해진 기름처럼 변합니다. 그 끈적한 피가 아주 가는 관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관이 바로 신장을 향하는 혈관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1분에 약 120ml의 피를 계속 걸러야 합니다. 기상 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신장은 찬 기름을 돌리며 억지로 시동 거는 노후된 엔진런처럼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피가 진해질수록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아침 첫 소변이 아주 진한 노란색이거나 허리 아래가 묵직하고 애매하게 불편하거나 일어났을 때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의 작은 필터들 네프론, 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약도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아침 물 마시기 프로토콜입니다. 휴대폰 보기 전에 커피나 차, 주스보다도 먼저, 어떤 음식보다도 먼저 실온물 1, 2컵 약 86온스를 천천히 마십니다. 너무 찬 물은 위와 장을 놀라게 해서 혈액이 소화기에 몰리게 만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체내에서 활용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물이 빠르게 몸 안으로 흡수되면서 피를 묽게 만들어주고 몇 분 안에 신장 쪽 혈류가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잡아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침 소변 색이 더 옅어졌다. 아침 피로감이 줄었다. 허리 아래가 덜 뻐근하다. 작은 습관, 그러나 아주 큰 영향. 그 신장은 버티는 상태가 아니라 더 잘 걸러지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힘든 운동도 아니고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되기도 합니다.
바로 아침의 부드러운 움직임 단 10분 30분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인용된 78개 연구를 묶은 메타 분석에서는 이런 가벼운 활동이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을 약 18%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우리는 8시간 정도 누워 있는 동안 신장 쪽 혈류가 거의 잠든 상태가 됩니다. 허리 안쪽에 작은 스펀지 2개가 숨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조용히 일만 하다가 피가 다시 흘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이 필터들은 여전히 느리게 중립 기어에 계속 서 있는 엔진 핫처럼 게으르게 돌아갑니다. 이 정체 상태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네프론 안의 압력을 높이고 크레아티닌 배출을 늦추고 어르신들이 흔히 나이 들어서 굳었다고 생각하는 허리 뻐근함, 약한 부종, 아침 혈압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집안에서 신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이 밤새 쉬고 있던 자리 주변의 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동작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캣카우 동작, 고양이 소자세, 네 발로 기는 자세,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기를 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천장 쪽으로 둥글게 말아 고양이처럼 올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을 아래로 천천히 내리고 허리를 부드럽게 늘려 소자세로 만듭니다. 이 동작은 허리 뒤 신장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그쪽으로 새로운 피가 더 잘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앉아서 하는 척추 비틀기 좌식 척추 회전. 편하게 바닥이나 의자에 앉습니다. 오른손은 몸 뒤 바닥이나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대고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틀어 30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이 비틀기 동작은 허리 주변에 고여있던 피를 살짝 짜주듯이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산소가 풍부한 새로운 피가 들어오도록 도와줍니다. 이 2동작만 해도 2분도 안 되어 허리 아래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잠들어 있던 네프론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움직임, 큰 변화. 신장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한 번만이라도 깨워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에게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루의 첫 끼, 아침 식사가 신장을 보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침부터 2배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상 후 첫 1시간 동안 우리 몸은 아주 예민한 대사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시간대이고 피는 아직 완전히 묽어지지 않았고 네프론들은 밤새 일하고 이제 막 눈을 뜨는 시점입니다. 이때 가공식품, 정제된 밀가루, 나트륨 과다의 음식을 먹으면 아직 덜 데워진 엔진에 휘발유를 확 끼얹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원문에 인용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대규모 연구, 약 270만 명 대상에서는 특정 영양 조합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21.2% 낮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 것과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적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한 조각에 나트륨 200mg 이상 들어있는 시판 식빵, 설탕이 잔뜩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설탕을 처리하느라 신장을 더 쓰게 만드는 시리얼, 계란 노른자를 과하게 먹는 것, 노른자 속 이 이미 약해진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의 친구가 되는 음식들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네프론 주변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계란 흰자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깨끗한 단백질만 제공해 줍니다. 크레아티닌이 조금 높은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칼륨이 비교적 낮은 과일들, 사과, 포도, 수박 등입니다. 달콤하지만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과일입니다. 아침 전체 나트륨 양 제발 300mg 아침 한 끼에서 이 정도 이하로 나트륨을 제한하면 아침부터 체액이 부어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계란 흰자 스크램블, 한 줌의 베리류, 진짜 저염 토스트 한 쪽. 이것은 병원식이 아니라 신장의 붓기를 줄이고 하루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용 아침 식사입니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아침으로 무엇을 드시나요? 댓글로 평소 아침 식단을 적어 주시면 신장의 친구인지 적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너무 부드러워 보여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몸 안에서 신장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알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아침의 복식 호흡, 횡격막 호흡입니다. 단순한 마음 수련이 아니라 신장을 직접 보호하는 생리학적 도구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 걱정, 불안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트레스는 곧바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장으로 향하는 혈관을 약 30%까지 수축시켜 혈류를 줄이고 네프론이 숨이 막힌 상태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이런 패턴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허리 아래가 더 뻣뻣해지고 아침 혈압이 높고 정신적으로 이미 지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복식 호흡이 역할을 합니다. 이 호흡은 몸을 비상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배에서 천천히 깊게 숨 쉬면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신장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사구체 역과율 GFR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문 자료에 인용된 여러 임상 시험들에서는 이 호흡을 아침마다 5초 1분씩 6주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압 수치와 신장 기능 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편안히 붙입니다.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가슴이 아니라 배 쪽 손만 올라오도록 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몇 분 지나면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리 아래가 살짝 풀리고 가슴이 덜 답답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것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호흡, 큰 보호. 매일 아침에 몇 분이 신장이 하루 종일 버티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께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한 잔의 음료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정서적 습관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침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과도하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일찍 마시는 커피는, 특히 기상 후 30분 안의 커피는 강한 이뇨제처럼 작용합니다. 몸은 밤새 피를 농축시킨 상태에서 조금씩 다시 수분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커피를 먼저 마시면 신장은 물을 보충하기도 전에 먼저 내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더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신장 혈관 수축, 혈압 상승, 심혈관계와 신장에 동시에 채찍질을 하는 효과가 납니다. 원문에서는 이 인위적인 자극이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는 동시에 계속 변하는 혈류와 압력까지 감당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네프론의 소모를 부추긴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 이미 높은 분들, 고령이신 분들일수록 이 영향은 더 큽니다. 증상은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분명합니다. 소변이 순간적으로 맑아졌다가 곧 탈수 상태가 되는 느낌, 두근거림, 허리 아래 긴장감, 오전 중 갑작스러운 피로. 하지만 여기에도 부드러운 출구가 있습니다. 커피를 한 번에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도와주는 음료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언급된 가장 좋은 두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쇠기풀 차 네틀티, 부드러운 항염 효과가 있고 신장 기능을 돕는 여러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뿌리차, 민들레 루트 TI.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하지만 카페인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완만하게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동 과정은 3주 정도에 걸쳐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차, 매일 마시는 커피 중 1잔을 차로 교체합니다. 2주차, 2잔을 차로 교체합니다. 3주차 이후, 기상 직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오전 중반속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간으로 옮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너지가 확 올랐다가 곤두박질치는 패턴이 줄어들고 심장 두근거림이 줄고 신장이 시간에 쫓기듯 일하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아주 작은 결정 하나가 신장 건강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부드럽고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8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신장 기능의 한 기둥을 하나씩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차 자동화된 아침 수분 보충 목표, 물 한 잔을 의무가 아니라 반사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 기상 후 15분 안에 실온물 86온스를 마십니다. 이때 커피, 주스, 휴대폰은 모두 그 이후로 미룹니다. 왜일까요? 이 한 주는 밤새 진해진 피를 먼저 부드럽게 풀어주고 네프론이 받는 압력을 줄여주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1주차가 끝나기도 전에 소변이 더 맑아지고 아침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2주차 신장순환 깨우기, 부드러운 움직임, 목표, 신장 쪽 혈류를 깨우는 것. 매일 50분 캣카우와 좌식 척추 비틀기를 실시합니다. 가능하다면 5분 정도의 아주 느린 걷기도 추가합니다. 왜일까요? 8시간을 가만히 누워 있으면 신장은 사실상 잠든 상태가 됩니다. 2주는 신장 깊숙한 곳까지 피가 다시 흘러가도록 재가동하는 시기입니다. 3주차, 신장을 보호하는 아침 식사 목표, 혈당 폭등과 과한 나트륨을 제거하는 것, 계란 흰자 플러스 베리류 플락, 칼륨이 비교적 낮은 과일, 아침 전체 나트륨 300mg 이하 유지. 왜일까요? 아침 식사를 안정시키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장이 감당해야 하는 대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주차, 스트레스를 끄는 아침 호흡 목표, 아침마다 신장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것. 매일 50분 446 복식 호흡을 합니다. 왜일까요?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신장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4주차는 몸에게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회복 모드로 되돌리는 연습입니다. 8주차 똑똑한 카페인 관리 플러스 습관 굳히기 목표, 아침마다 신장에 가해지던 공격적인 자극을 제거하는 것. 5주차 커피 1잔을 쇠기풀차 또는 민들레 뿌리차로 교체. 6주차 커피 2잔을 차로 교체. 7, 8주차 커피는 기상 직후가 아니라 오전 중반으로 옮기기. 이 기간 동안 신장은 시간에 쫓기며 버티던 모드에서 벗어나 안정된 리듬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는 보다 일정해지고 혈압은 서서히 내려가고 크레아티닌도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계획은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8주 동안 신장이 처한 환경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당신의 신장 건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아침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상 후 몇 분 안에 하는 수분 보충,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혈류를 깨우는 것, 네프론을 보호하는 아침 식사, 스트레스를 끄는 복식 호흡, 신장을 압박하던 카페인을 줄이는 것.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 5가지가 모이면 크레아티닌을 낮추고 GFR을 개선하는 강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병은 운명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그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두려움과 지친 표정으로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봅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서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잠이 깊어지고 신장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고마워하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당신이 이 길을 혼자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신장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꾸준함, 부드러운 배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을 원할 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신장 관리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댓글로 가장 놀라웠던 습관 혹은 내일 바로 시작해보고 싶은 습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맑은 판단, 충분한 힘, 그리고 건강한 나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이 신장을 돌보고 자신을 돌보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